지금이 딱 알맞을 때입니다. 체리가 이제 개울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물을 올리려고, 조생종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올리죠. 적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정교육이 맞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접목을 하시면 까먹지도 않고, 그죠? 오늘 전쟁할 때는 원래 비가 안 오는 게 좋습니다. 맞죠? 그런데 워낙이 약비라서, 아닙니까? 약비 아니에요? 단비죠. 네. 그래서 전쟁에는 조금 맞지 않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막 좀 즐거워하더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전쟁. 이제 조금 전에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을 뭐 12월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1월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자금 양이 많을 경우, 전쟁 양이 많을 경우에는 1년, 겨울 내내 해야죠. 사실은 이제 체리 같은 경우는 저온 요구량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자야 될 시간.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7시간이 딱 알맞은 것 같아요. 개운합니다. 우리 전 회장님 몇 시간 주무셔야 됩니까? 몇 시간이 알맞습니까? 저도 7시간. 7시간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자야 개운한 시간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 7시간을 자야 개운한 거예요. 5시간 잤는데 누가 깨웠어요. 그러면 뭐 찌뿌듯하고 그렇잖아요. 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나무도. 그래서 이제 저온 요구도가 가장 낮은 시간이 어떤 품종일까요? 심어놓은 품종에 잠자는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가장 낮은 시간이 400시간대입니다. 400시간대. 사실은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할 그런 날은 아닌데, 어차피 지금 비가 와가지고 오후부터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는 한 11시 반까지 정도는 강의를 해야 돼요. 우리 최진 하니까 공부 좀 하고 넘어가죠. 400시간대 잠자는 시간이 가장 낮습니다. 어떤 품종이 있을까요? 코랄 샴페인이라고 하는 품종하고 브룩스라는 품종이 잠자는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잠이 없어요. 사람 같은데. 여기 이제 요 품종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UCLA 데이비스 칼리지라고 하는 UCLA 데이비스 칼리지 원예학과에서 개발을 했어요. 1984년도에 이 쌍둥이 같은 연구실에서 개발 육종된 품종들인데 얘들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릉 기온을 생각했을 때 언제 정도 잠을 깨냐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잠을 깹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전쟁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좀 잠자는 시간이 많은 품종 같은 경우는 한 3월에 해주는 게 안정적이죠. 특히 이제 꽃눈 관리, 잎눈인지 꽃눈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4월 초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여튼 요 저온 요구도는 무조건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0도씨에서 7.2도씨 사이. 예를 들어서 영하 5도다. 그건 잠자는 시간에서 빼버려요. 0도에서 7.2도씨 사이. 또 무슨 이론으로 재는 시간이든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우리 농부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여튼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농진청 자료입니다. 제가 농진청에 보니까 전쟁의 개념을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우리는 정지전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참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정지라는 말은 정리한다라는 뜻이고 가지라는 뜻이니까 가지를 정리한다. 가지를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잘라버리는 방법이 있고 잡아 당기는 방법이 있고 가지를 유인하는 방법이 있고. 간단하게 이론인데 보고 넘어가실게요. 전쟁의 종류에는 소금 전쟁이 있고 잘라내는 거죠. 이 소금 전쟁은 1년 연중 어느 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름 전적. 우리 시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압축한다라고 표현해요. 혹은 또 단축한다라는 표현인데 하여튼 간에 뭐 올바른 표현은 자름 전적이라는 말이 맞답니다. 그리고 이제 단축이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단축. 어떻게 하는 건지 단축하는 건지 뒤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이제 전면은 시기적으로는 공개, 지금 하는 거죠. 뭐 말이 공개지, 뭐 공매한다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보통 3월달에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수학 전에 하는 전쟁이 있어요. 수학 전에.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수학 전에는. 우리 순집기라고 하죠. 순집기. 오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 아까 우리 유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을 그때 또 적기 한 번 더 해주신다면 4월 말 5월 초에 순집 교육을 한 번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뭐 시중에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느 길이로 해야 된다, 어느 때에 해야 된다, 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제 나름대로의 또 방법을 한번 그때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고, 하계전적, 수학 후에 하는 하계전적. 그리고 이제 소금전적은 1년 연중 언제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거를 위한 목적은 정지전쟁을 하는 목적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일종의 나무를 달리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간혹 이 정지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수학이 늦어지는, 왜 수학이 늦어지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이 늦어집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수학이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늦어집니다. 한국의 열매는 빨리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길게 내다봤을 때는 수영 초창기에 하지 않은 전쟁을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학을 늦추는 결과가 나죠. 첫 번째, 전쟁을 하는 목적은 효율적인 관리, 그렇죠? 나무의 높이,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 비가림을 한다라고 봤을 때 비가림을 하기 좀 효율적으로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때는 수영도 좀 효율적이어야 되겠죠. 막 이렇게 너무 쫙 벌어져 있다든지 너무 높이 올라가 있다든지 하면 오히려 관리도 어렵지만은 비가림도 힘들어지죠. 그리고 조기 결실, 요거는 이제 순집기와 좀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유인, 빨리 열매를 따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순집기도 넓게 보면은 이 전쟁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착과량을 조절해 줍니다. 착과량을. 대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매가 안 열려서 불만이지만 6, 7년 넘어가면 너무 많이 달려서 불만입니다. 이럴 때는 수확량을, 착과량을 줄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상품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열어서 자라져요. 결과적으로 자라서 상품성이 없다 보니까 수확을 포기해버리죠. 맞죠? 그리고 이제 나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저 윗부분은 못 따잖아요. 그러면 수확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수입을 포기한다,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따지 않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이 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년에 해결이 할 가능성이 높고, 또 벌레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렇죠. 우리 나중에 이제 수학을 하게 되면 이제 초파리에 대해서 아시게 될 텐데, 이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가을이 많이 지저분해지죠. 요런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수세죠. 틀림없습니다. 수세. 어떤 수세?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균형을 맞춰줘요. 요거는 이제 하계전쟁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데, 하여튼 나무 수세를 나가면서 강할 때와 약할 때 전쟁법이 달라야 되겠죠. 뻗는 분할을 촉진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집중적으로 연습할 게 뭐냐면은 수간에 햇빛을 많이 들게 하는 전쟁법을 배워볼 건데, 해가 들지 않으면 핵과 이런 열매가 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햇빛을 많이 받게 할 것인가. 꽃눈도 꽃눈이지만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순짓기라든지 전전이라든지 유인을 해줘야 햇빛이 많이 들어올까요? 수가 나고. 그래야 꽃눈이 아주 참해지고 또 열매도 좋아지죠. 그리고 척지나 개두가지를 반발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름전전이 주로 반발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오는 순을 적절하게 집어서 그걸 결과지로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 고소득을 칠 때도 길이라는 걸 해요, 안 해요? 길이라는 걸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왜 하죠? 왜 하죠?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없는지는 몰라도 내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그거는 일종의 미신이라고 본다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재배자인 나에게 유리한 겁니다. 이걸 포기할 수는 없죠. 일종의 권리인데. 노동이긴 하지만. 네, 시기는 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특히 이제 4월 초에 하면은 바빠서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과지를 보고 특히 자색 계열이죠. 자색 계열. 자, 일본종은요. 일본종과 일본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동양종, 유색체리 있죠. 유색체리와 자색 중에서도 많이 열리는 품종이 있죠. 많이 열리는 품종은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눈 감고 전쟁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잘라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원체 열매가 잘 들어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결과지에 순을 남기지 않고 잘라버립니다. 일부러. 뭐만 남죠? 열매만 남잖아요. 열매만. 그게 열매 수를 줄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렇게 자르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잘라도 괜찮죠? 원체 꽃눈이 잘 들어오니까. 근데 자색은 그렇게 전쟁하면 낭패를 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동양종이라든지 또 자색 계열 중에서도 열매가 잘 들어오는 품종들, 이런 품종들만 키운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체리 교육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요, 아무 데나 잘라도 되고 아무 데나 키워도 잘 열립니다. 냅둬도 잘 열려요. 근데 우리가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색을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색을 선호하다 보니까 또 고급진 품종을 선호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체리 같은 경우에 자색 계열 중에서도 라핀이라든지, 그죠? 라핀이라든지 또 코랄 샴페인이라든지 이런 품종들만 키운다. 그러면 교육 필요 없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교육 필요 없어요. 눈 감고 전쟁해도 상관없습니다. 심어만 보면 잘 열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그런 품종만 키우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수세가 강하면 하계 전쟁을 하는 게 이유입니다. 수세가 강하면 하계 전쟁. 수세가 약하면 최대한 덜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수세가 약할 때. 또 아주 약할 경우는요, 일부러 강하게 전쟁해가지고 반발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차지.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 연차지입니다. 연차지죠. 저는 50에서 60cm. 연차지는 50에서 60cm 길이로 한 번씩 매력을 만들어줘라. 쉬었다가 하는 거죠. 쉬었다가. 그래야 요 부위에 눈이 아주 착실합니다. 특히 어디냐면요. 여기가 작은 부위겠죠? 여기가 연차 부위죠. 여기가 작은 부위죠. 꼭 안 잘랐다 하더라도 1차 성장을 하고 다시 2차 성장을 하든 간에 예튼간에 여기가 일종의 마무리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꽃눈은요, 여기에 한 배, 20cm에 집중됩니다. 20cm. 그거는 어떤 나무든 보시면요,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60cm가 아니고 20cm 간격으로 잘라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온통 본능밖에 없잖아요. 주지가.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이. 나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열매를 취하고자 하는 나와 또 건강하게 자라고자 하는 나무 사이에 일종의 제가 협상을 했다는 거죠. 얼마 정도 자르면은 네가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받겠노. 불을 보니까 야간을 대답하더라고요. 50에서 60cm 정도 간격으로 잘라주면 나도 스트레스 덜 받고 주인인 당신도 열매를 어느 정도 취할 수 있고. 우리 너무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많이 자르게 되면 나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연차 분위기를 만들어라. 연 1, 2회 언제? 지금. 동계전전하는 지금. 그리고 하계전전하는 6월. 2번 잘라줘라.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최소한 얼마 정도 자랍니까? 1년에. 주지 길이가. 최소한 1m 자랄 거 아니에요. 1m. 그쵸? 1m 자라겠죠. 또 6월 달에 자르고 난 뒤에 자란 것은 내년 이맘때에 50cm나 60cm를 남기고 또 자르게 되겠죠.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동서양을 방문하고 전통적인 전전 방법은 두 절이 있습니다. 두 절. 두 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을 남기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썩어 들어가더라는 거죠. 썩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남기게 되면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나무가 안전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썩어 들어가가지고 이만한 큰 구멍까지 생기더라는 거죠. 화면이 조금 흐리죠. 요거는 이제 체리나무가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체리나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남기죠. 우리가 1년차 심었던 나무에 지금 그루트기가 이만큼 남은 거예요. 원묘목의 그루트기가 이만큼 남았는데 이게 결국은 남기니까 썩어 들어가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지가 흐르고 있어요. 이쪽에. 이게 여기로 감염이 되는 거죠. 또 이만큼 큰 나무 같은 경우 밑에 많이 남겼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랬더니 썩어 들어가서 이 주기 전체를 감염을 시키고 또 심할 경우에 나무 자체를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리죠. 그래서 제가 모 지역에 가원주님이 한번 꼭 방문해달라고 해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나무가 2년차, 3년차 된 나무가 전부 다 죽고 있어요. 그래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대부분이 이 원인입니다. 이 원인. 여기서 썩어 들어가서 나무를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은 심재부까지 감염이 돼서 이제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면서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에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평절입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1860년대에 프랑스에서 주장한 전절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평절 이 주기와 일직선이 되게 깔끔하게 잘라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평절. 그래서 저도 약간 수정을 했죠. 수정한다라고 제가. 그래서 제 문장인데요. 이렇게 잘 아뭅니다. 이렇게 잘 아물어요. 깨끗하게 이렇게 아물죠. 이렇게 세살이 돋아나서. 근데 이거 역시 최근에 들어서 근대에 들어서 미비한 점이 보이는데 바로 이거죠. 우에카 이론이라는 1980년대 중반에 여기 이제 평절을 한 거죠. 평절. 너무 바짝 잘랐더니 요 아래 부분에 G6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려 나가니까 여기가 잘 아물지 않더라. 새살이 돋지 않더라. 또 거꾸로 GP 융기선을 바짝 잘랐더니 요 부분이 새살이 돋지 않더라.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새로운 1980년대 중반부터 나온 이론은 바로 이거죠. GP 융기선. 이게 사실은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테처럼 있어요. 어디를 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위에 GP 유리선과 윗부분에 두둑한 볼살 같은 게 있어요. 두둑한 볼살 혹은 턱살 같은 요 부분을 남기고 요만큼은 이렇게 잘라는 요만큼. 그래서 요 부분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니까 나무의 상처를 잘 아물게 하는 페놀 성분의 물질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톡 튀어나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잘 안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제가 기존에 해왔던 평결에서 구역화 저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이 이론이 우리 체리계에서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전정법에서 많이 주장이 됐는데 제 나름대로 평결도 뭐 그렇게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자르는 것도 오늘 오후에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이런 용어는 우리가 알 필요 없죠. 농사 있는 우리가 뭐 이름까지 할 필요 없지만 자르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뭐 질문 없습니까? 이제 제가 왜 야외 수업을 좋아하냐면요. 야외에 가서 실습을 왜 좋아하냐면요. 야외에 나가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쉽게 말하면 상호작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는데 이 강의실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원맨쇼예요. 원맨쇼. 아니야 보는 게 없는데 질문이 많을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계속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말하는 사람이 강의자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배움이라고 하는 건 배우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고 배우는 사람이 이해돼야 제대로 된 교육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야외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질문을 다 하신다 해서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경험적으로 아까 그 평절이라는 부분도요. 제가 뭐 이렇게 교수님들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봤으면 평절을 안 했겠죠. 근데 저는 제 경험상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제 경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잘못되는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내만의 경험이 잘못될 수 있냐면요. 내 농장은 전체적으로 전국 또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전국에 보면은 아주 특정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이죠. 그렇죠? 하나의 과원이잖아요. 무슨 이론이든 무슨 일이든 어떤 특수한 상황이 일반화가 돼서는 안 되죠. 맞잖아요.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일반화지. 그래서 내 농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바로 다른 농장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죠. 자, 그게 가장 큰 게 바로 pH입니다. 토양 pH입니다. 워낙에 외국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이 좋다 보니까 설사 토양이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자연 환경이 좋으니까 농사가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체리가 잘 되는 곳에 pH를 측정해 봤더니 7.5더라는 거죠. pH가. 그로 체리는 7.5에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은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러면 7.5인데도 그러면 왜 잘 되느냐? 자연 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그 외의 요인들이 훌륭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특정한 지역의 어떤 상황이 일반화돼서는 안 된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사실은 참 조심스럽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제가 또 오버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신나다 보면 얘기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요까지인데 조금 살을 붙여서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광풍하면 조금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까지, 저의 추측까지 그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걸러들으셔야 돼요. 유튜브 보세요. 그 다 듣습니까? 다 그걸 믿습니까? 아니죠. 걸러들어야 돼요. 자, 오늘 실제로 전쟁을 하실 건데 전쟁의 핵심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을 거예요. 자료에는 없죠? 네,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좀 더 뭐 좀 드리고 올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급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상단부나 선단부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점이죠. 어떤 과수도 상단부, 위쪽, 외쪽, 왜 위쪽을 가볍게 전쟁을 합니다. 가볍게 한다는 말은 많이 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감지하고 수 있잖아요. 햇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위가 자욱하면 빽빽하면 햇빛이 못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유 하나 더 있어요. 왜 위가 가벼워야 되냐면요. 나무의 세력은 항상 어디가 강하다. 아래쪽이 강하다, 위쪽이 강하다. 위쪽이 강하다. 위쪽이. 선단부의 정화야 옥신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는 우리 농부가 알 필요는 없는 거고 그거는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해야 될 소리고 위쪽에 그리고 가지 끝에 항상 힘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에너지를 다 뺏어가버리면 정작 아래쪽은 뭐예요?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매가 참한 열매가 열릴 수 없죠. 그러면 따기도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단부는 가볍게 해야 됩니다. 자, 선단부라고 하는 것은 상단부는 위쪽 가지라고 한다면 선단부는 양쪽 가지, 옆 가지입니다. 옆 가지도 가볍게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아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버리기 때문에 안쪽은 텅 비어요. 열매가 있어도 부실합니다. 이거 막아야 되겠죠. 이걸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자른 전쟁이다. 자른 전쟁. 또 닭발을 막는다는 거죠. 닭발이 많이 나가가지고 차림지라고 해가지고 차림지 박해살처럼 나가가지고 걔네들끼리 대장하려고 막 싸우잖아요. 에너지를 엄청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안쪽은 당연히 빈약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전쟁은요. 전쟁은 그 순서가 있어요. 뭐부터 들이댄다? 톱부터 하고 다음이 전쟁하입니다. 순서가. 왜 그러냐면요. 막 전쟁을 했어. 전쟁을 다 했는데 가만히 뒤로 물러서서 보니까 그 가지가 통째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뭐하러 했어? 그거 잡아내버릴 건데. 그래서 멀찍이 물러서가지고 저 가지는 통째로 드러내야겠다. 네, 통째로 드러낼 가지는 통으로 잘라내고 난 뒤에 세세하게 전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등 따고 배 따고. 등 따고 빼가 아니고 등 따고 배 따고. 좀 썸찔한 소리입니까? 아래쪽에 나온 가지는요, 어차피 영양분도 잘 가지 않을 뿐더러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난 가지는 무조건 제거가 원칙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등에 나온 것도 도장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랐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 시대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왜 바뀌었느냐? 처음에 이걸 시도한 과수가 복숭아였어요. 복숭아.